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한두 개는 더 얘기를 좀 해요. 질문할 시간도 우리 있죠. 그거는 이제 좀 이따 하려고. 여기가 이제 경북 안동이니까 보수의 본고장이죠, 그죠? 맞아요. 보수의 본고장이고, 우리 안동은 이게 원래 양반 동네죠. 이 양반은 뭐 이런 책에 나오는 나쁜 놈의 양반이 아니라 원래는 학식도 높고 양반 정신도 갖고 있어서 불의한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신이죠. 그리고 여기가 원래 유림이 선비가 많은 고장이어서 사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항일운동의 핵심적인 본고지가 이쪽 경북, 안동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희생했죠. 희생했는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항일운동을 한 사람, 이 선비의 후손들을 다 빨갱이로 몰기 시작합니다. 빨갱이. 말 많냐고 왜 말이 많아 빨갱이. 말 많아 빨갱이. 평등 얘기하면 빨갱이. 평등이 빨갱이가 하는 소리입니까? 대한민국이라고는 민주공화국의 핵심 가치는 두 가지가 우선되는데 자유와 평등이죠. 근데 우리는 북한하고 이렇게 경쟁하는 관계고 또 전쟁까지 치는 관계다 보니까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공산주의의 핵심적인 가치가 평등이죠. 근데 그건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죠. 실질적인 기회가 평등해야 진짜 자유로운 나라가 됩니다. 근데 기회가 불평등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불평등한 나라는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에? 그런 사람 있죠. 힘센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자유가 있는 다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자유가 아니에요. 1년에 16,000명이 지금 자살합니다. 한 개의 웬만한 지방 중소도시가 사라져요. 우리 영양 인구가 12,000명 됩니까? 네. 이 근처에 7,000명? 17,000명? 2만 명이라고 그래? 반월이 됐구나. 17,000명쯤 됐네. 1년에 영양분 하나가 사라지고 있어요. 자살로. 전 세계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해요. 10년이 넘도록 노인 자살률, 일반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이 이 상관왕을 10년이 넘도록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그 죽는 사람 심정 어때요? 죽고 싶어 죽었습니까? 스스로 선택한 거긴 하지만 사실상 사회적인 파산이죠. 죽기 싫은데 죽은 거죠. 살 수 없습니다. 이 자살할 자유만이 있는 나라, 이건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원래 자유와 평등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와 평등. 진짜 평등에 자유로워지고요. 자유로워야 평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는 평등을 얘기하면 빨갱이 치는 거죠. 왜? 북한을 통해서 공격하기 위해. 정말로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기득권자들은 불평등 속에 기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불평등해야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손해보는 다수가 평등을 얘기하니까 원래는 할 말이 없는데 정말 말하기 좋은 일입니다. 평등? 너 빨갱이구나. 저 북한이 공산주의인데 너 공산주의 하자는 거지. 빨갱이. 그래서 결국은 빨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북한 생각하고 다 도망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종북물이에 시작했어요. 빨갱이. 그래서 말만 하면 빨갱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당연히 들어봤겠죠. 저도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한 말 아니지 저한테. 왜 안동에 선배들이 있으니까 나한테 들은 거지. 저도 어릴 때 들은 말이 그거예요. 말만 하면 빨갱이. 이게 뭐 말만 하면 빨갱이는 일종의 프레임이거든요. 공격하기가 수단입니다. 원래 말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불만이 많은 사람이잖아. 불만이 왜 많아요? 공평하지 않으니까 불만하죠. 공평하면 왜 불만을 합니까? 그러니까 불평등에 대한, 불공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말만 하면 빨갱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아무도 그래서 말하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이 경북, 대구, 안동 이런 쪽이 정말 항일운동의 본거지였고 양심을 표상하는 지역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말을 못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하게 된 거죠. 경상도와 전라도로 갈라서 경북과 경상도에 많이 지원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저쪽을 차별을 하면서 싸움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저는 학교를 중고등학교 못 다녔으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다녔는데,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운동회 때 들은 노래가 있어요. 빛내자 우리 경북 대한의 자랑. 요새 그거 안 불러요? 네, 그만하고 무슨 경북도 아니고. 그런 노래를 여러분 요새 들죠? 근데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이게 애향심, 소속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졌어요. 지금도 뭐 자주 흥얼거릴 때 그게 나와 갑자기. 운동할 때 마음길 보면 갑자기 나한테 올라. 어디 가는 거냐. 그런데 이 소속감을 심는 측면도 있지만 지역 간 갈등을 부추겨가지고 부당한 정치 권력을 유지해왔죠. 원래 지배자들은 다수 국민들을 지배할 때 갈라서 싸우는 게 기본이에요. 일조 분열과 갈등을 야기해서 싸움을 시킨다. 이게 일조거든요. 그래서 이 일조를 그들이 지키는 바람에 우리는 피해를 보죠. 그래서 이 종북몰이 얘기를 좀 잠깐 했는데 제가 어딘 가면 그럽니다. 저는 종북 아니고요 경북입니다. 이 김재동이 가면 그렇게 하죠. 앞으로도 이 소위 영남에는 이 종북몰이를 이용한 보수 코스프레가 아마 계속 유행할 겁니다. 근데 이걸 깨야 돼요. 아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을 만들자고 하는 진보 얘기를 했습니까? 이건 진보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보수입니다. 현재 있는 법 잘 지키자, 원칙 잘 지키자, 공정하게 살자, 합리적으로 하자. 이게 왜 진보입니까? 이게 진정한 의미의 보수죠. 근데 지금 보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이 부패한 기득권 구조, 불공평한 구조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특권과 반칙과 특혜를 누리는 집단이에요. 이들이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보수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보수들은 억울한 지경이 처했죠. 내가 진짜 보수인데. 그래서 진짜 보수들은 말도 못하고 내가 보수인데 하면서 맨날 그 가짜 보수들한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희롱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번에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진짜 보수들이 제자리 보수를 찾아요. 자기들이 가짜 보수면서 보수인 척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보수를 진보라고 몰아붙여놓고는 그거 진보 옆에는 빨갱이 같은 걸 세워놓고요. 너 종북이지. 너 북한 좋아하지. 그러다 이걸 하는 거죠. 말만 하면 종북이래요. 근데 이것도 지금 깨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되려면 신화를 깨야 되잖아요. 잘못된 생각들 틀을 깨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잘못된 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보수에 대한 인식과 잘못된 종북몰이에요. 종북몰이 얘기만 하거든요. 일단 내가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도 맨날 종북이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민주노동당하고 후보를 단일화하고 정책을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걸 받아들였으니까 나보고 종북이라고.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그때 한계 기껏해서 아니 뭐 비정규직 센터 만들자.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종북이에요. 출산 지원하자. 그게 종북입니까? 청년 지원하자. 그게 종북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하고 정책연대했으니까 종북. 그래서 제가 그때 차라리 하나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인가 대표할 때 민주노동당하고 정책연대를 해가지고 참여정부하고 이렇게 싸우는 때가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민노당하고 손잡고 연대하면은 괜찮고 내가 그들하고 손잡고 정책 연대하면 종북입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제가 정리 잘하거든요. 민주노동당하고 정책 연대한 이재명이가 종북이면은 그 전에 민주노동당하고 손잡고 정책 연대한 박근혜 대통령 원조 종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한 대 맞았죠? 두 번째로 제가 이걸 했어요. 두 번째 뭐였냐면 저보고 청소 노동자 회사에 청소 일감을 줬다, 일거리를 줬다. 저거 종북이다. 제가 청소 회사들을 보통 이렇게 특혜를 주면, 한 개 회사를 주면 권리금 2, 30억씩 합니다. 중간에 띄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진짜 못 띄어먹게 청소 노동자들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직접 청소하는 사람들. 우리 집안이 청소하고 인연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도 청소 노동자 하나 돌아가셨고, 우리 둘째 형님도 지금은 청소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있고, 우리 여동생은 청소 환경미화원 하다가 화장실에서 바로 새벽에 죽었어요. 막내 동생은 지금도 환경미화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실 정말 잘 알죠. 저도 아버지 뒤 리약하면 이러다가 진짜 그런 거 많이 했네. 청소자. 근데 청소 노동자 회사에다가 그 일을 주면 서로 뜯어먹을 일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0명으로 만든 청소 노동자들 협동조합에다가 청소 용역을 줬는데 한 개를. 그 중에 2명이 민주노동당 당원이 있었어. 그 2명이 있는 회사라고 내가 종북의 자금줄이라는 거예요. 종북의 자금줄. 3년 동안 다녔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가 2015년 작년 2월에 드디어 이 문제 때문에 서울지검에 제가 소환을 당했어요.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동네 카메라가 막 생중계를 다 하고 수십 개가 이재명 죽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맨날 정부에 달려들고 막 잘난 척하고 저 먼지 털어도 안 나온다고 큰소리 빵빵 치더니 드디어 걸렸구나. 죽는구나. 이래가지고 전부 다 생중계 이재명 사망 장면 그럴 때 전국에 달려 카메라가 다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회사에 나는 일거리를 줬고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조금을 주고 있다 지금. 실제로 보조금을 줬어요. 작년까지 줬잖아요. 그 회사에 일거리를 준 내가 종북이면은 그 회사에다가 일거리가 아니라 현금을 준 박근혜는 고정관청입니다. 맞죠? 제가 이걸 종북 논쟁이 생길 때마다 되치기를. 저번에 뭐 포격했니, 소리가 났니 안 냈니 뭐 그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보고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내가 북한의 목함 지뢰가 가짜라고 그랬더라. 그런 일은 이게 한 일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런 주장을 하는 빨갱이에 동조하는 종북이라고 해요. 막 공격을 하길래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진짜 종북은 진짜 종북은 없는 거 지어내가지고 멀쩡한 국민을 종북이라고 부르면서 안보를 해치는 사람. 안보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왜곡해가지고 손상시키는 사람이 진짜 종북인데, 대표적으로 옛날에 새누리당이 북한에다가 선거에 이용해 먹어야 된다고 돈 줄 테니까 휴전선 와서 우리 군인들한테 총 쏴달라고 부탁한 게 있습니다. 총풍사건. 이게 진짜 종북이다. 이런 사람들이 말을 못하잖아.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종북 공격을 하면 정면 돌파를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꾸 제 자랑을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건수만 되면 자랑을 하니까 뭐 건드기만 하면 자랑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언론들이 더 이상 저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보도를 하고 저를 막 공격을 하고, 그때 제가 이걸 올라타고 막 자랑하면서 이러고 다니는데, 그러고 살아왔는데 드디어 보도를 안 해. 무시작전을 쓰기 시작하고 언론이. 그래서 제가 비상조치를 했어요. 야, 종북 공격을 한번 당해보자. 종북 공격을 당하기 위해서 사드 얘기를 심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사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안보에 도움이 조금은 되지만 손해가 더 커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북한의 핵을 막는 데 도움이 안 돼요. 별로 도움 안 돼요. 미군 방어에 도움이 되지만 수도권 방어도 안 되고. 북한은 오히려 핵 개발, 미사일 개발에 숨통이 트여 있어요. 왜? 이게 중국을 향해서 감시를 하도록 중국이 화났어요. 한미일이 중국을 봉쇄한다고 생각하니까 중국이 북한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북한을 대북 제재를 하려면 중국이 그걸 협조를 해줘야 돼요. 뒷문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한미일이 협동해가지고 자기를 깐다고 생각하니까 북한을 깔 리가 있어요. 오히려 북한을 껴안기 시작해가지고 북한이 여유가 생겨버렸습니다. 손해가 난 거야, 안보상. 그래서 중국한테 우리 경제제재단, 사실상 전 제재단에 피해가 많잖아. 그죠? 근데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럼 원래 저를 막 종북을 공격해야 되거든. 종북 공격 좋잖아요. 저번에 한미관계를 해치는 거다, 저거. 근데 저한테 종북 공격을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좀 더 세게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경북 김천 성주를 직접 갔어요. 시장인데. 정치인들 안 가잖아요, 거기다가. 종북 공격당하고. 제가 쳐들어갔어요. 가가지고 마이크장 막 쳐들었어요. 왜 사드를 설치하면 안 돼요? 제가 종북이라고 저를 공격하면 딱 준비된 게 있었죠. 진짜 종북은 방위비 저질러가지고 국방력 압화시키는 게 진짜 종북이다. 이러려고 딱 준비했어요.
맞죠? 요거 한번 하면 또 제가 뜨잖아요. 딱 준비하고 전국 공격을 기다리는데 취급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정치적 목적의 안보 악용, 안보를 악용해서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거는 헛개비 공격입니다. 이 헛개비 공격은 겁을 내면 점점 커져요. 근데 이 헛개비 공격은 정면으로 딱 맞아뜨리면 헛개비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 막 무서워 도망가면 계속 가야 돼. 아 무서워네. 왜 안 해? 왜 안 해? 너 안 하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국물이 공격인데 이럴 때는 정면 돌파를 해요. 그래야 상대방이 무기를 못 쓰죠. 이 정국물이는 안보를 악용한 정치적 공격은 이 소위 부패한 기득권 세력, 분단 관계를 악용하는 세력한테는 전가의 보도예요. 이 전가의 보도를 가지고 고지전을 한다면 저 위에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부당하게 지키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기관총을 설치한 토치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국물이에요. 안보를 이용한 정권법입니다. 근데 이 정국물이라고 하는 토치카를 없애지 않고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정면 돌파해서 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안보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략적으로 악용하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북한이라고 하는 군사적 적대 세력이 있죠. 일단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가야 될 상대이기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연하게 조치존하는 군사적으로 적이니까 억지력, 국방력 최대로 강화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국방을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거는 엄청난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국방을 강화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쟁의 참화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북한하고 교류하고 협상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대북 문제나 이런 거를 지금 제재 압박 일변도로 지금까지 10년을 해왔는데 개선됐습니까? 핵 개발은 더 많이 되고 미사일 개발 속도는 더 빨라졌어요. 그러면 고집 부릴 게 아니고 뭐 최순실이 그랬다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2년 안에 붕괴한다 그러니까 야 6개월이라도 붕괴 빨리 하게 개성공단 철수하고 빨리 봉쇄해버려 뭐 이랬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대북 관계도 제재 압박 일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수단을 구사해야죠. 제재 압박도 해보고 협상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외교도 하고 협상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 이걸 내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잖아요. 대북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미안합니다. 이거 좀 정리할게요 이제. 정리하려는데 끊어버리네. 배터리가 많은 거야? 난 끊은 줄 알았어요 양반이. 그래서 대북 문제도 사실 논쟁이 많이 되는데 우리 대북 경북 지역, 소위 영남, 보수 진영의 본산이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대북 경북 지역의 훌륭한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이시죠. 여기가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 중심은 진정한 보수, 진정한 안보의 가치를 제대로 지켜주는 거죠. 그 지켜주는 것은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하다 끊겨서 그런데 우리가 외교 관계,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로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이니까 북한을 손해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는 이기고 저쪽은 손해만 보게 할 수 있는 작전이 있으면 그렇게 가야죠. 근데 그런 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요만큼의 이익을 주는 대신 우리가 이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우리가 이익을 얻는 쪽으로 가야죠. 차이를 키우는 거니까. 격차를 키우는 거니까. 상대방도 조금의 득을 보고 우리는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남북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합의된 가치. 상호 공존한다. 평화를 유지한다. 장기적으로 통일한다.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경제도 성장하고 북한으로 진출하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기회가 생기겠어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300년이라도 한 번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300만 명이 죽으면 1년에 10,000명씩 전쟁으로 죽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후손은 누군가가 그런 전쟁의 참화를 겪어야 되겠어요. 겪지 않게 해야죠. 그럼 군사적으로도 필요하고 인도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남북이 통일됐을 경우에 얼마나 강한 국가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강한 국가인데 면적이 2배로 늘어나고 인구가 50% 더 늘어나서 7,700만, 8천만에 가까워지는 나라가 되면 세계적 강국이 됩니다. 강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남의 나라 괴롭힐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나라로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대답은 별로 안 좋으시네. 알겠어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괜찮으셨어요?